조건과 기한은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특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조건을 걸거나 기한을 정하는 것이죠.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먼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효력이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정지 조건은 처음엔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은 이렇게 효력이 생기고요. 해제 조건은 처음에 효력이 생겼다가 조건이 성취되면은 효력을 잃게 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즉 조건에는 소급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기한에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 이것을 조건부 권리라고 하죠. 이 조건부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상속하거나 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 상, 보, 당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은, 즉 조건이 불법이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어 무효인 것이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것을 기성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요. 해제 조건이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을 좀 활용하면 쉽습니다. 기성 조건을 플러스, 정지 조건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죠. 따라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가 되고요. 해제 조건을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즉 무효가 됩니다. 또 볼까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불능 조건이라고 하죠. 그럼 마이너스로 치면은 그 조건이 해제 조건, 즉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가 되고요.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즉 무효가 됩니다.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시면은 실수하지 않으면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수학 공식을 넣으면은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즉 유효인데 무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아니죠. 조건이 불법이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에요.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으니까 처분할 수 없다고 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지문도 수학 공식을 넣어서 풀 수 있어요. 해제 조건이니까 마이너스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불능 조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즉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유효잖아요. 따라서 답이 됩니다. 5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소급하는 것은 예외라고 했어요.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계약한 거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정지 조건 플러스 불능 조건 마이너스, 즉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효 맞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답이네요.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주문 그대로죠.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아빠가 아들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아파트를 증여할게 라고 했다고 쳐보자고요. 이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당연히 조건 성취, 즉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다음은 기한입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기고요.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시기는 처음엔 효력이 없다가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종기는 처음엔 효력이 있다가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없습니다. 148조와 149조 규정은 조건부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한부 권리에도 조건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기한부 권리의 침해도 금지되고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즉 처상보담 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아니죠. 형성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즉 불능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로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따라서 답이고요.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니죠.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돼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틀린 질문이에요. 5번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아니죠. 상계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쉽다!